여러분 안녕하세요. 파고다 토플백서의 노가리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토플 시험에 빈번하게 출제되는 주제이자 심리학, 교육학, 광고학 등에 널리 적용되는 인지부조화 이론, 코그니티브 디소넌스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인지부조화라는 개념은 유명한 사회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에 의해 이론으로 정립되었는데요. 인지부조화란 우리가 어떤 대상이나 사안에 대해 가지는 신념, 의견, 느낌, 행동 등의 다양한 인지 요소들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의 요소들이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 관계에 있을 때 발생하는 일종의 불편함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보자면 비싼 브랜드의 옷이나 가방에 집착하는 명품족을 욕하면서도 소위 짝퉁이라고 하는 가짜 명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이런 인지 부조화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사치나 과소비가 좋지 않은 것이라는 자신의 신념과 명품적으로 보이고자 모조품을 구입한 자신의 행동 사이에 괴리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인지 요소들 간의 괴리의 폭을 감소시켜서 균형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페스팅거는 이런 인지 부조화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서 1달러, 20달러 실험이라는 것을 고안했습니다. 먼저 한 무리의 실험 참여자들에게 다이얼 손잡이 돌리기 등의 매우 단순하면서도 지루한 반복 작업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1시간 정도가 경과한 후에 연구진은 피험자들에게 뜻밖의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오늘 조교가 학교에 나오지 못했으니 지금 밖에서 대기 중인 다음 참여자들에게 이 실험이 매우 재미있는 것이라는 거짓말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진은 실험 참여자 집단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A그룹에게는 거짓말의 대가로 1달러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B그룹에게는 20달러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실험 참여자들은 연구진의 부탁을 들어주었는데요. 연구진은 이 부탁을 들어준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 내용이 진짜 재미있었는지에 대해 속마음을 조사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여러분은 A그룹과 B그룹의 반응이 각각 어땠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달러를 받은 B그룹이 만족도가 높았으므로 실험이 더 재미있었다고 대답했을까요?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20달러를 받은 B그룹에는 실험이 매우 재미없었다고 고백한 사람이 많았던 반면에 1달러를 받은 A그룹에는 실험이 의외로 재미있었다는 반응을 보인 피험자들이 상당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연구진의 부탁을 들어준 A와 B그룹 피험자 모두에게는 실험이 재미없었다는 생각과 재미있었다고 거짓말한 행동 간의 인지 부조화가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두 그룹 중에 많은 사례금을 받은 B그룹에게는 자신들이 느끼는 인지 부조화를 해소할 만한 동기가 있었는데요. 실험이 이루어졌던 1960년대 미국에서는 20달러라는 돈이 상당히 큰 액수였습니다. 따라서 B그룹의 피험자들이 거짓말의 대가로 받은 20달러라는 돈은 그들의 인지 부조화를 해소해주기에 충분한 액수였던 것입니다. 그런 반대로 1달러를 받은 A그룹의 피험자들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1달러라는 돈은 자신의 생각과 다른 거짓말을 한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의 큰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A그룹 피험자들의 인지 부조화는 해소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들은 인지 부조화에서 오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실험이 생각보다 의외로 재미있었다는 식으로 태도 자체를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위와 같은 1달러, 20달러 실험에서 볼 수 있듯이 학자들은 인지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태도나 행동의 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는데요. 페스팅거는 이런 인지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이 내용을 흡연이라는 예시 상황을 통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하루에 담배 한 갑 이상을 피는 어떤 사람이 담배가 폐암의 주 원인이다 라는 전문가의 소견을 들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흡연자는 부조화 상태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자신의 신념이나 태도의 행동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이 흡연자의 경우 건강을 위해 담배를 끊는 것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자신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정보만을 선별적으로 수용하여 부조화를 피하고 둘 사이의 조화를 꾀하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흡연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신문 기사나 오랜 기간 흡연을 하였지만 무병장수한 사람이 있다는 일화와 같은 정보를 선택적으로 접함으로써 부조화를 감소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들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행동에 맞게 인지 요소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자기 합리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앞서 나온 흡연자의 경우 담배를 피는 것은 좋은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든가, 담배를 하루에 반갑 정도만 피면 그렇게 해롭지 않을 것이라든가, 담배를 피우면서 느끼는 정서적인 안정이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든지 등의 방향으로 생각 자체를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행동을 바꾸기보다는 생각을 바꾸는 세 번째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은 끊임없이 인지 요소들 사이의 충돌이나 갈등을 해소하고 그 사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 속의 여러 분야에서도 이런 인지 부조화 이론을 활용한 전략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광고업계는 인지 부조화 이론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인지 부조화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내린 이후에 인지 부조화를 더욱 심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광고를 통해 구매 직후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와 제품의 성능이 일치하고 구매 결정이 옳은 것이었음을 재확인시켜 주어야 하는데요. 이를테면 고가 브랜드의 제품을 샀는데 혹시 내가 너무 과소비를 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소비자들에게는 당신은 이 제품을 가질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C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했는데 경쟁사인 D 브랜드의 제품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는 소비자들에게는 C 브랜드의 제품의 장점을 부각시켜주는 광고를 통해서 당신의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 우리 제품은 여전히 좋다 라는 메시지를 주어야 하겠죠. 토플 지문에서는 인지 부조화 이론에 관련해서 1달러, 20달러 실험과 인지 부조화의 해소 방법들, 그리고 광고와 같은 실생활에서의 적용 가능성들이 출제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관련 내용을 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파고다 토플백서의 노가리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